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즐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시간 알차게 꾸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대표님과 어떤 얘기 나눌지 궁금해지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각 특수 효과가 뜬다. VFX 수혜주 3선. 오늘 새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VFX,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알던 FX랑은 네. 좀 다른 게 바로 VFX인데요. 어떤 건지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콘텐츠 시장의 판도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설 연휴 동안에 극장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뭐 설날 당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알리타라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VFX 효과가 많이 활용이 된 그런 이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뭐 알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아바타를 연출한 그 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 거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좀 봤더니 그렇게 뭐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알리타가 가장 이제 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시각 효과들입니다. 근데 알리타가 지금 전체적으로 총 제작비가 2억 달러 정도, 2천억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VFX 쪽에 1억 3천만 달러가 지금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화로 치면은 뭐 1,300억 원 정도가 이 VFX 쪽에서 활용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과 함께가 지난해에 이제 1,000만 관객을 그 극장으로 끌어모았는데 이 신과 함께가 덱스터에서 이제 그 VFX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편당 75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알리타의 그런 뭐 제작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시장이 좀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킹덤이 뭐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킹덤 같은 경우에도 뭐 6편 전체가 1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지금 MBC에서 그 드라마가 새로 시작되는데 아이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에서도 VFX 효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 쪽까지 활용도가 많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글로벌 박스오피스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그 연도별로 이제 가장 흥행했었던 그런 극장가의 영화를 살펴보자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스타워즈 그리고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이 이렇게 좀 그 VFX 특수 효과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대작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흥행에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뭐 쇼트 중에서 96% 정도가 이제 VFX 효과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이런 특수 효과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박스오피스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뭐 12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 중국이 이제 9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VFX 시장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쪽은 지금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 너무 편중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까지 올해에는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 관심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VFX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영화 찾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관련해서는 우리의 콘텐츠가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시각 특수 효과, 이 시장의 앞으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성장성은 사실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뭐 덱스터라든지 위지 스튜디오 같은 업체들이 해당 시장에서 지금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이 지난해 기준으로 뭐 3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이 VFX 그 기술 수준이 헐리우드 대비해서 지금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또 헐리우드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새로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 VFX 아티스트들이 헐리우드 진출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알리타라든지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 그 제작진들이 많은 부분 참여를 하면서 국내 업체들까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일단 중국 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사드 문제가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중국 시장 쪽에 매출 볼륨이 앞으로 본궤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킹덤 같이 이런 한국 컨텐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이 VFX 업체들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넷플릭스의 그런 투자들을 가지고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헐리우드 진출까지 올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VR 미디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VR 쪽에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CJ에서 이제 뭐 덱스터를 인수할 거다라는 그런 뭐 루머 아닌 루머가 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뉴 미디어 쪽에 그런 그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길게 이 관련한 산업군에 대해서 현재 뭐 동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종목 뭐 이렇게 좀 다급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유망주 3선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신 덱스터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과 함께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VFX 쪽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드 문제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이제 영업 적자를 한 2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이제 사드 문제 해소가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을 45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억 원가량으로 해서 한 200% 이상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완다양으로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기존에 수주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 정지돼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120억 규모인데 올해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통해서 이제 VFX 드라마를 수주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올 연말에는 그 VFX 영화를 또 자체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데 백두산이라고 해서 이제 좀 재난 영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하정우라든지 이병헌이 주연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흥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실적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덱스터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생소해요. 네,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랬군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이제 구미호라든지 은행나무 침대 너무 고전이죠. 가장 처음 이제 VFX 효과가 그 활용이 됐다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그 제작진들이 설립한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즈니 쪽에 그 컨텐츠 공급과 관련된 그런 그 공정심사를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CJ, CGV에 이제 영화관을 보시다 보면은 가끔 이제 양 측면에 이렇게 그 영상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상영관에 따라서 이제 VFX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즈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회사가 허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가 유일하기 때문에 CJ, CGV는 이 스크린 X라고 하거든요. 그 스크린을. 그래서 스크린 X용 그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위즈윅 스튜디오 쪽으로 이런 그 오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난해에는 5편을 그 계약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12편이 계약이 되거든요. 근데 편당 한 7억 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한 100억 원 정도의 수주 계약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400억 원대,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전년 대비 100%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VFX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라서 뭐 덱스터라든지 뮤직 스튜디오 같은 그런 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즈백 스튜디오 좀 생소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전해 들었고요. 세 번째 종목을 가볼까요? 이번에는 대원 미디어, 뭐 이 종목이야 다들 익숙하시니까요. 근데 VFX 쪽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완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러니까요. 업체인데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신사업이라고 해서 이 VFX 기술을 활용한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제작비가 150억 원 정도 가량으로 상당히 좀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AS라는 그런 뭐 가칭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해당 작품이 이제 그 시장에 올 하반기에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방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연령이 뭐 시청 가능한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완구 제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콘텐츠 판매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그런 수익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떻게 보면 신규 그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질문 받으실 거 예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 종목 중에 뭘 살까요? 지금 당장 이러면 어떤 답을 주실까요? 지금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그 CJ CGV 쪽과 지금 뭐 본계약 협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나 뭐 지난달에 이제 그 동사의 그 직원 한 분이 좀 과로사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현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 관심권역에 좀 넣어놓고 지켜볼 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참 재미나게 나눴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